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을까요? 오늘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빠졌나 한번 확인해 봐야 할 텐데요. 아침부터 미국의 선물이 급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하방 압력을 넣었습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의 시세는요, PC지표 나와서 반등을 하다가 트럼프의 관세 언급이 나오면서 쭉 하고 밀리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주말 2월 1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이 일어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예정대로 2월 4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서 미국의 나스닥이 충격을 받았고, 관세뿐만 아니라 딥시크에 대한 이슈로 AI 기술주에 대한 낙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미국의 달러 인덱스, 역시 미국 5월주의에 따른 달러 선호 현상이 일어나면서 달러의 강세를 부추겼다. 그리고 오늘 달러 인덱스가 아침에 시작할 때 109포인트를 넘겨서 우리 장중에도 점점 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달러 인덱스가 밀고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나스닥 선물도 반등을 하다가도 밀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밀리는 구간에 보면 달러 인덱스의 상승이 동반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조금 주춤 저항을 받을 때는 미선물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조금씩 밀려나가면서 미선물도 그냥 반등을 조금은 하긴 한데 아직은 의미 있는 반등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에는 충격을 꽝 줘놓고 미국 시장이 열리면 몰라요. 또 이상한 소리 하면서 또 들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 같은데, 어제 관세에 대한 얘기는 전반적으로 다 얘기 드렸어요. 어제 라이브에서 이미 이 관세에 대한 뷰 설명 쭉쭉 드렸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캐나다랑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안 먹일 수가 없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 내용은 어제 라이브를 통해서 설명을 쭉쭉 드렸으니까 어제 영상을 참고해봐 주시면 더 디테일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와 2차전지를 제가 굉장히 지금 유망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2차전지 굉장히 많이 박살났죠. 근데 오늘 하루로 보는 게 아니라 큰 방향성을 보는 겁니다. 반도체도 밀리고 바이오도 밀리고 다 밀렸지만 2차전지 낙폭도 상당히 컸거든요. 그러나 그런 하루하루의 시세로 판단할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 새로운 선호 업종에 대한 얘기도 어제 드려봤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시장이 정상화가 됐을 때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유럽 연합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 그런데 원래는 유럽 연합을 포함한 아시아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아시아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뭐 한국이라던가 대만이라던가 하다못해 베트남이라도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캐나다랑 멕시코를 제재하고 유럽에 대한 때리기가 시작될 것이다. 근데 중간에 아시아를 때리고 넘어가냐 안 때리고 넘어가냐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뭐 이런 내용보다는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나 시장이 안 좋으니까 테마성 있게 마기상어 관련주, 원래는 한국가스공사나 화성밸브가 대한고래 이벤트 때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화성밸브라던가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아침에는 강세를 조금 보였는데 후반부 들어가면서 석유 관련주, 한국석유라던가 흥구석유가 강세 보였죠. 이래서 한번 해먹은 놈들로 시세가 들어간 게 아니라 테마주다 보니까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한국석유나 흥구석유의 시세가 몰입이 됐었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그냥 테마주 이슈로 부각이 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대한고래도 4월에서 5월, 늦으면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대한고래 1차 시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아마도 테마는 지속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보인사 청문회 발언에서 원래는 굉장히 백신 회의론자였고 또 비만 치료제 계열의 약들도 굉장히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탠스를 싹 바꿔가지고 이제 나도 정치해야지 라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테크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뭐 이거 영향을 떠나서 우리 시장에서도 바이오가 상당히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보면은
역시 달러 인덱스가 제일 우리 시장에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빅스 지수가 19포인트를 튀면서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공포감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랠리 속에 조정을 조금 받는 느낌. 그리고 미국 시장도 고가권에 있으니까 한번 내리칠 수 있지. 그냥 박스권을 유지하는 모습이지 뭐 물것 때문에 무너진다 뭐한다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이 관세를 먹이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플레가 생길 거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시장 부양을 분명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2018년부터 2020년에 있었던 관세 전쟁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지 말자. 이거 우리가 어차피 한번 겪어봤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때는 우리 정부가 친중 성향의 정책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요 지금 친중 성향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그때보다는 나은 환경에 처해 있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또 보조금이라는 명목도 있지만 보조금을 떠나서도 미국과 굉장히 밀접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국 시장을 막연히 때리지 않고 있는 것도 어느 이유가 있다는 걸 분명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율 같은 경우도 1445원에서 물론 강하게 달러 인덱스 따라서 1473원까지 튀었지만 장중에 그래도 장 마감하기 전에는 1466원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가 오늘 일단 처음 관세를 부과한 거기 때문에 뭐 우리 시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세 전쟁의 서막을 열었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오늘 하루 정도는 밀렸지만 이거 그냥 임기 중에 내내 끌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임기 초에 빨리빨리 관세 먹여버리면 이제는 그 관세에 대한 것도 충격이 어느 정도 완충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018년에 관세 받고 2020년에도 관세 들어왔을 때 물론 기업들의 부담은 됐지만 이것 때문에 뭐 우리가 망했나요? 결국엔 유동성 장세 나오면서 코로나 이후에 슈퍼델리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 시장에 있는 언론에서 너무나도 공포감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발작할 일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딥시크 관련해서 AI 기술주에 대한 고가권에 대한 차익 실현, 경계감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저는 더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니케이 같은 경우도 오늘 2.8%까지 빠졌고 대만 증시도 마이너스 3% 넘게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자체가 좀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우리 시장은 이 정도까지 빠질 거였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나마도 마지막에 조금 끌어당겨서 2.5%로 하락하고 마감했는데 과연 오늘 미국 시장의 반응이 저녁에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국채 수익률이 빠진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살아있네? 뭐 이런 거 그냥 증시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담이고 미국의 관세 전쟁 이런 정치 이슈, 정책 이슈가 있는 거지 기업에 대한 뭐 방향성, 성장성 이런 거를 훼손시킬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더 액티브하게 시장을 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급 보면은 역시나 패대기 나왔는데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서 4천억 순매도가 나왔어요.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P 업종에서 뭐 전기차 업종이나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금융주 이쪽으로 매물이 좀 많이 쏟아졌는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진짜 답이 없긴 한나 봅니다. 오늘 매도세의 절반 자체가 삼성전자에 쏟아졌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외국인이 잡아주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은 그냥 시장 따라서 랠리 만들었으니까 한번 쉬어가는 모습 정도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시총 상위주들 한번 랠리 만들다가 눌러준 그런 효과 있는 거거든요. 그 증거로 우리 선물은 엄청 눌리진 않았어요. 1시까지 밀다가 이제 달러 인덱스 조금 밀리기 시작하니까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더라. 그러나 프로그램이 안 놔주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패대기 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시장을 압박했다. 이 정도 볼 수 있고 마지막 부분에 갔더니 콜옵션을 또 매수하는 모습까지도 보였단 말이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오늘 미국 시장이 안 좋을까? 미국 시장이 과연 오늘 마이너스 2.5%로 이상으로 빠지면서 끝날까? 제가 보기엔 시가 형성 후에 오히려 미국 시장이 반등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하면서 이미 반등하는 중에 밀린 거거든요. 그걸 이미 어느 정도 소화하고 오늘 갭 하락으로 미선물이 밀린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화를 이미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관세 전쟁을 이미 겪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사실은 중국을 때리는 거거든요. 반조립하는 중국의 매물을 이제 관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캐나다랑 멕시코에도 관세를 25% 먹였을 때 중국의 현재 관세 기조를 보면은 우회 경로를 하나 중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가나 그 가격이 그 가격이고 오히려 그에 따른 세금이나 뭐 경비 처리, 비용 처리 이런 것들로 따지면은 중국에서 그냥 미국 들어오는 게 유리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가 말하는 건 그거죠. 야, 니네 그냥
캐나다랑 멕시코를 우회해서 들어올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이랑은 오히려 관세를 조금 덜 올리면서 캐나다, 멕시코에 우회로 공장을 짓는 이런 것들을 막게 되면은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하죠? 바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확보하면서 경제난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트럼프의 작전이 아마 펼쳐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어제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죠. 대표적으로 중국의 CATL이라고 닝더스카이 2차전지 대장주인데, 이쪽에서도 지금 미국에다 우리 공장 지으면 괜찮을까요? 라고 트럼프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런 말 하죠. 그럼 일하는 사람 또 일자리 우리 미국인으로 채워, 그럼 괜찮아 라고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국을 때리기는 하고 있는데, 미국에다 공장 짓고 친미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우리 어느 정도 허용해 줄게,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가 누구보다도 친중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예전보다 지금 중국에 대한 언급, 중국에 대한 때리기, 이런 것들보다는 캐나다, 멕시코를 일단 우회적으로 때렸고, 그리고 유럽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친중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완충 효과, 그러니까 적당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 봤을 때 지금의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우리 언론에서 과도하게 좀 해석하고 있고, 또 시장에서도 좀 오바해서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미선물이 빠지는 걸 보고서 우리 시장이 정말 강하면 일단 개파락 떨어지고 끌어올려서 2490까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환율이나 이런 달러 인덱스의 기조를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오늘 반등하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2454까지 열어놨는데 2454에서 잠깐 내려오다 걸리고 반등하고 다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깨진 거 보고서 야, 이 2450도 그냥 깨버리고 끝났구나. 그런데 오늘의 종가는 얼마죠? 2453.95.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대로 2454포인트, 제가 잡았던 구간까지 끌어올려놓고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크게 시장을 누르고 패닉셀링을 유도할 정도는 아니구나, 그냥 적절하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코스피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코스닥에서는 조정이 나오고 눌림목 만들고 다시 갈 길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파생시장의 흐름이라거나 달러 인덱스가 조금 누그러든다거나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과연 미국 시장이 오늘 추가 낙폭을 만들까, 시가 이후에 오히려 반등 시도를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예상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지금 관세에 대해서도 나오락제, 마드락제, 뭐 딥시크나 아니면 관세 뭐 그런 거 다 얻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미리미리 반영해 주는 구간이고, AI에서 이제 주도주의 이동이 생기는데 아직 주도주가 명확하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바이오로 보고 있는 거고, 오늘 우리 시장이 엄청나게 밀리면서 1월에 강세를 보였던 주도 업종의 흐름이 조금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지금까지는 뭐 우주항공, 자율주행, 로봇, 뭐 전력전선, 조선, 또 1월달에 또 AI 반도체 굉장히 강했죠. 이 흐름이 이제는 일반적인 시세를 이어간다기보다는 새로운 주도 종목인 바이오라거나 아니면 뭐 의료 미용기기 이런 쪽도 아마 지금 조금 쉬고 있고 수렴하고 있었는데 힘을 한번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게임과 엔터주도 나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였거든요. 이런 주도주의 이동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분명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직 방향성은 안 나왔는데 조금 더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주도 업종 찾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로봇주 같은 경우도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전히 강세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로봇주는 금요일만큼 강세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장중에 조금 강세 보이다가 같이 무너졌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로봇주도 너무 지금 따라 붙기보다는 한번 숨고르기 하는 거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베타제 분들한테 남겨드린 내용도 그겁니다. 뭐 달러 인덱스를 주목해서 보는 거고, 오늘은 그냥 관망이고 그냥 숨죽이고 보는 날이다. 그래서 모든 지표가 하방을 가리키고 있고 저항을 받았다가 밀어 제낀다. 지금은 큰 방향성 보고 시간 잘 보내는 게 맞다. 시장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서킷 브레이커 걸렸던 종가인 2441 그리고 달러 인덱스 이런 거 얘기 드리고 있고, 1월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은 잠시 놓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주도 업종 3색에 최선을 다한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 마감드린 건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 시장은
괜찮을 거다. 그리고 트럼프 이슈도 이미 다 예고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임기 초에 반영할 거 다 반영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물론 중간중간 충격은 한 번씩 줄 수 있겠지만 그냥 뭐 조정은 무조건 주식시장에 있는 거니까요. 오히려 관세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과하게 오르는 걸 한 번씩 눌러주면서 시장의 수급 정리를 해주는 그런 효과를 우리 시장이 이끌어내주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조정받을 구간에 가격 조정, 이유 없이 가격 조정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거 말고도 관세 이슈로 시장이 조정을 만들면서 가격의 밸런스를 맞추는, 수급의 교환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나올 부분이었다. 이런 거 얘기 드린 거고, 제가 1월달에는 설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1월달에 강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1월에 제가 보는 것보다 시세가 약했어요. 1월에 우리 시장이 조금 더 갔어야 되는데 글로벌 증시가 너무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탄력있게 못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 2월달 초반에는 관세 때문에 조금 뭐 디시크 때문에 조금 흔들릴 여지가 있으나 2월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정치권의 이슈가 아마도 일단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월 13일에 마지막 변론 기일이라고 하죠. 요거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죠? 벌써부터 오늘도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나왔는데 굉장히 지금 박빙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벌써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벌써 대권에 대한 의사를 암암리에 스스스 이제 언론에 흘리고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누가 뭐래도 지금은 새로운 대선 국면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도 정책 기대감 이런 거 분명히 살아날 수 있고, 우리 그동안 외국인의 수급이 계엄이다 뭐다 하면서 그런 정치권 이슈로 묶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분명히 좀 꼬인 타래가 풀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3월에 되면은 이제 증권시장에서도 뭐 공매도 재개도 하고 이래저래 좀 외국인의 수급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돌아왔으면 우리 시장에 어느 순간 주도주가 나타나면서 강세 모습 보일 거라서 저는 여전히 이미 12월에 출발했어야 할 우리 증시가 한 달 정도 꺾여서 1월달에 강세 보였고, 오늘은 여러분이 굉장히 우리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우울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그냥 바닥을 잘 다져가고 있다. 원래 제가 얘기 드린 게 이런 거죠. 여기서 요렇게 갔어야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가단이 정치 이슈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쳐 맞으면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눌린 자리를 봤더니 2454포인트 딱 지금 오늘 종가 자리를 일단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깨지면서 좀 더 밴딩을 내렸어요. 밴딩을 내린 자리가 지난 24년도 8월에 서킷 브레이커 걸렸던 자리, 종가 부근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걸리던 자리들이 보이시죠? 요런 걸리는 자리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아마도 내일도 밀린다고 하더라도 장중에 흔들릴 여지가 있으나, 혹은 내일 아침에 오늘 미국 시장이 밀려서 시가에는 오늘의 저가 부근, 시가 부근이 오늘의 저가 부분에서 시작하더라도 내일은 땡기는 모습 정도는 만들면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 시장 뭐 무너진다 뭐한다 이런 생각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700포인트 테스트까지 들어갔다 왔어요. 시가에 20일선 걸쳐 있어가지고 코스닥이 그래도 버티지 않을까 했는데 60일이 걸쳐있는 700포인트 여기까지 터치하면서 수급의 정리가 조금 일어났다. 근데 사실은 이건 좀 아쉬운 게 한 달 내내 박스권 만들면서 지루하게 만들었던 코스닥이기 때문에 이 박스를 깨고 내려온 거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다. 근데 이거 빠르게 들어 올려가지고 또 랠리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엄청 우려감 있게 보진 않고 있다. 그리고 12월 9일 저점을 기준으로 제약바이오는 13% 정도, 그리고 2차전지는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차이가 벌써 여기서 23%가량 괴리가 생긴 거죠. 2차전지가 진짜 안 좋긴 한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점 대비 플러스 15%, 그러니까 반도체가 제일 강했던 모습을 보인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는 누가 보래도 1월달에는 로봇주가 가장 강세를 보인 건 맞았다. 그러나 로봇주가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은 3%대 마감하면서 그래도 강세 보였으나 다른 종목들 보면 이제 힘이 빠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이탈도 눈에 띄고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단기적인 주도주의 교환이 아마 생길 수 있는 거고, 시장이 다시 내리를 펼칠 때는 로봇주의 랠리보다는 새로운 업종, 바이오가 아닌다 하더라도 새로운 업종에 대한 상승, 이런 것들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여전히 반도체는 계속해서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는 여전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지금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반도체를 잡아줬네요. 지금 보니까 오늘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아무래도 반등을 할 것 같네요. 꼬라지 보니까. 테크인도 그렇고 오늘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들어왔네요. 제가 지금 확인이 됐는데, 그리고 하이닉스도 오늘은 순매도라기보다는 그래도 외국인이 저가 매수세에 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19만원 마감하면서 200일선까지 지키는 모습 보였거든요. 단기적으로 하이닉스 이 정도 빠졌으면은 뭐 내일 엄청난 상승을 보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지지 정도, 추가 하락을 막는 정도의 힘을 써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랑 네이버 제가 절대 보지 말자, 지금 볼 시기 아니다라고 했는데 딥시크 이슈로 AI 붙어가지고 카카오가 움직였습니다. 근데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죠? 외국인은 그냥 던지고 나가버립니다. 이거 기간이 일시적으로 땡기는데 제 생각에는 카카오는 아직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카카오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카카오보다는 그냥 차라리 현대차, 기아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삼성전자 는 아니고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이스, 셀트리온, 심지어 셀트리온도 자리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상당히 이익단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메리트 있고, 2차전지는 오늘 포스코홀딩스라던가 포스코퓨처엠이 저점을 깼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오는 거, 땡겨놓는 거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2차전지 지금 저가 매수한다고 달려들 게 아니라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올라오는 거는 확인하고 이 직전 저점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 정도는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응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근데 진짜 2000지 이 정도까지 깨져야 되나 싶긴 합니다. 상당히 많이 깨져가지고. 그리고 LG 엔솔도 이렇게 있고요. 삼성 SDI가 올해 실적 전망이 안 좋아지면서 계속 깨지고 있는데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직전 저점 요거 정도는 올라오는 거 보고서 내가 한번 삼성 SDI 공략해볼까,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은 관찰하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해 봐드리겠고요. 조선주도 오늘은 뭐 열심히 또 버티는 모습 나왔는데, 와, 조선주도 조만간에 이제 시장 랠리 나오면은 조금 쉬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간판 보면은 오늘 알테오젠도 5% 정도 빠졌고 리가캠 8%. 그러니까 리가캠이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콕 집은 두 종목입니다. 이거 어느 정도 상승 랠리가 나오면 저항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36만원에서 38만원 얘기 드렸는데 저는 39만원까지는 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 받았고 아마도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면 알테오젠이 추가 랠리를 한 번 더 보일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블루라인 터치했잖아요. 그러니까 블루라인 터치한 구간에서는 블루라인 터치한 구간, 블루라인 이런 터치한 구간에서는 한 번씩 내리칩니다. 그리고 다시 올리고 또 이제 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번 내리쳤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들어 올려가지고 한 번 더 이 블루라인을 터치할 때 여기서는 이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라인업에서 살짝 차익 실현을 하고 살짝 지켜보면서 대응 자리를 잡아볼까 합니다. 하다못해 이런 데서 매도 쳐놓으면은 이거 내려왔을 때 공략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한 번 걸리고 한 번은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서 한 번 걸리고 한 번은 더 치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신용잔고도 굉장히 지금 알토젠에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가캠은 제가 상승에 제한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잘 가도 13만원 요 정도 딱 지금 그 부근 언저리 와가는데 얘도 한 번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이상을 뚫고 간다? 그것보다는 시간을 조금 끌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ABL 바이오가 이제 올해 그래도 나는 좋은 모습 보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잘 가다가 또 이렇게 눌리면서 과연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뭐 시총 상위주에서는 오늘 또 쿠셔닝을 열심히 해줬거든요. 오늘 코스닥이 3% 넘게 빠졌는데 에코프로 BM이 9% 빠졌으니까 진짜 알테오진이랑 같이 쿠션 많이 해준 거예요. 그리고 HLB도 당장에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거 언제고 FDA 3상승이 딱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얘가 날아가면은 제약바이오에 불을 지피는 어느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알테오젠도 지금 듀피덴트 라이센스 아웃이 바로 가시성 있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바이오는 진짜로 뭐 M&A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슈가 아니라 진짜 뭔가 성과를 내는 것들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기 때문에 바이오를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중이다. 이 정도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같은 거 보면은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 많이 보이고 있죠. 게임주도. 근데 이 친구들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공략하는 업종으로는 뭐 엄청 매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차라리 로봇주 조정이 조금 더 나오면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우주항공, 자율주행 이런 거 오늘 이제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것이고 꾸준한 N자 파동의 우상향을 보일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주도주로 1월달처럼 올라간다기보다는 아마도 바통이 어느 쪽이든 넘어가긴 넘어갈 거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찍어 먹어봐야 돼요. 어느 쪽으로 외국인과 메이저 S국이 붙어줄지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 보고 관세에 대한 이슈로 우리가 너무 이끌려가기보다는 시장의 큰 방향성을 보고 쫓아가자. 지금 제가 보는 건 이렇게 있으면 그냥 관세 때문에 한 번씩 눌리고 뭐 때문에 한 번씩 눌리고 이런 과정에 있는 거지, 큰 방향성은 우리 시장이 전혀 나쁠 게 없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는 겁니다. 그냥 요거예요. 요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거 눌렸으면 올라왔죠? 또 올라갔다가 또 눌렸으니까 또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고, 우리가 어떤 업종에 세팅을 해야 가장 큰 수익률을 볼 수 있을지, 뭐 당장에 내 순서가 오지 않는다 해도 결국에는 내 순서가 올 수 있는 세팅을 하고 잘 기다려 보자. 너무 올라간다고 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뭐 막 이상 올라간다고 내가 저거 하려고 그랬는데 왜 못했지,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 순서 분명히 기다리다 보면 하나씩 오니까, 또 시장은 웬만하면은 전망이 쪽으로 종목도 다 올라갈 거거든요. 그동안 시장이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오늘 한번 꽉 맞으니까는 상당히 좀 지루하게 느껴진 거지, 시장 자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유 있게 시간 잘 보내시면서 우리는 우리 할 거 잘 하면서 시간을 보내보자. 그러면 분명히 25년이 24년보다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조 또 강조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오늘 짤막하게 마무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도 적어놨죠. 다시 강조 드리지만 우리 시장 괜찮을 거다. 제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반복해서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다. 더 나빠질 게 없는 것만큼 호재는 없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